자, 아까 방금 곽상욱이죠? 예, 곽상욱 오산시장 추석 인사 잘 들어봤고요. 자, 이제 추석 특집 투데이 하드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추석인 오늘 대개는 그 가족끼리 오손도손 모이는 게 일반적이지만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죠.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 재확산 염려 때문에 이동을 가급적 자제해달라는 그 정부의 강한 권고도 있었기에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찾기 힘들긴 하겠지만, 자, 이분 가족 상담 전문가죠.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이배영 회장과 함께 가족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그런 논의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배영 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다 우리 출연자분들 초대 손님들께 말씀드리지만은 추석 당일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지금 방금 일어나시지 않으셨죠? 그럼요. 미리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예, 또 주제가 예, 이 가족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우리가 그 흥부전 자체가 흥부요? 흥부전 자체가 가족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거잖아요. 예, 예, 예. 특히 우리 흥부가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예. 이게 우리 가족 문제를 다룬 주제라 우리 진행자 우리 조 선생님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육 선생이라고 해주십시오. 육 선생. 네. 아니, 농담이고요, 회장님. 아니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우리 이배영 회장님과 인사를 나눴는데요. 참 그 네네. 최근에 있었던 그 라면 형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라면 예, 라면 형제. 형제 그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이 또 크잖아요. 이게 뭐 아동 방치냐 또 뭐 아동 보호냐 이런 그 관점 해석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 우리 저 이 회장님 이런 그 사건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우리 회장님께서는. 네. 우리가 이제 라면 형제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추석을 이제 맞이해서 정말 우리 전체 사회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사건이고 같이 고민해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선적으로 이 아동 학대 문제가 거기에 관련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돌봄 문제가 관련이 있습니다. 돌봄 문제.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과연 자녀를 인식하는 그 태도, 자세, 내가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모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접근을 해야 되고요. 예. 또 하나는 그런 부모에 의해서 방치된 아이들을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봄을 할 것인가. 음. 그래서 돌봄적인 어떤 체계를 갖추는 것.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회적 돌봄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이 사회적 돌봄을 우리 지역사회가 전체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래서 사회가 함께하는, 마을이 함께하는 돌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마을이 이게 가장 함께하는 중요한. 돌봄이요. 네네. 아. 예. 그래서 우리가요, 이 돌봄하면 보통은요, 그냥 이 특정 기관들, 뭐 학교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서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사각지대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음. 방치되고 있고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그 아이들을 빨리 돌봄 현장으로 보내서 온라인 학습에 따른 학습 별소리라든지 이런 걸 방지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제대로 된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그런 되니까 저 라면 끓여 부분에서 먹다가 화재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예. 이게 그러면은 우리 저 라면 형제 같은 사건이 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 보세요, 회장님? 저는 이 라면 형제 같은 사건이 재발이 안 되기 위해서는요. 이게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예. 우선적으로요. 이 부모 교육이 강화돼야 된다. 부모 그게 가장 교육, 중요하다고 부모의 생각해요. 교육이 강화가 돼야 된다 이거죠? 네네. 왜냐하면 어, 이 라면 형제 사건 같은 경우도요. 아동학대 건수로 신고가 됐었잖아요. 예, 예. 신고가 됐었는데 부모가 그거를 거부를 했거든요. 그렇죠. 아이를 예. 어디에 보내는 거를 거부를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돌봄을 시행하겠다. 음, 그래서 이제 사각지대가 발생된 거고 그 중요한 현장에 부모가 없었던 게 문제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부모가 자기 자식에 대해서 정말 부모 역할이 무엇인가. 음, 그래서 이 부모 교육을 철저히 법제화시켜서 모든 무상보육 혜택을 받거나 예.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그런 가정들은요, 의무적으로 부모 교육을 시켜서 부모 역할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인식시키게 하는 가장 음. 중요한 기본적인 그런 교육과 제도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이 회장님, 네네네. 그 아동 방치 관련해서 네네네. 일본의 뭐 스가모 아동 방치 사건이라고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게 지금 저 네네. 스가모 아동 방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이것도 좀 짚어주세요. 네, 스가모 아동 방치 사건은요, 1988년에 예, 예. 일본의 도쿄도 도시 마구의 한 주택에서 벌어진 아동 방치 사건입니다. 도쿄에서 벌어진 아동 방치 예, 사건이군요. 예. 이 네 자녀의 어머니가요, 아버지 없이 자녀를 집에 둔 채 수년간 가출한 상태에서 예. 금전적인 지원만 한 거죠. 아, 그리고 실질적인 그래요. 육아 포기 상태에 두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요, 아, 당시 일본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2004년도에는 이 사건을 기반으로 한 영화, 아무도 모른다, 뭐 이런 영화가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영화 제목이 아무도 모른다라고요? 네, 아무도 아무도 모른다. 모른다. 아니 근데 어떻게 예. 아기들만 놔두고 어머니가 밖에서 아예 집에는 오시지도 않고 육아를 아예 포기하고 금전적인 지원만 했다는 게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데. 네, 부모 아니, 역할을 예, 예. 너무 한정지어서 생각한 거죠. 예, 그, 그리고 예, 그리고 뭐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이게 이제 남현형제 사건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요. 예, 예.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녀를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된 게 아니라 예, 돌봄을 일부는 돌봄을 감당했었던 것에서 조금 차이는 있어요. 예, 예. 그렇지만 공통점은 부모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해야 진짜 부모다. 그렇죠. 그거에 예. 대한 근본적인 인식. 그래서 항상 아이들 곁에는 부모가 있고 불가피한 경우는 돌봄을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 빨리 의뢰를 해서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지역사회 함께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나 체계가 많이 부족했던 거죠. 저희 인천의 그러면은 경우는. 좀 뭐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아까 그 저 부모의 역할이 참 그 법제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그 만약에 그렇다면 아동 학대라든지 뭐 아동 방임의 경우에 좀 법적으로 좀 사회적으로 이 좀 강력하게 어떤 그 법제화가 예를 들자면 어떤 식으로 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회장님께서는. 이 아동학대 관련해서는요, 예. 조금 엄격하게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엄격하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부모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네. 법원의 판결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음. 이번 같은 경우도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런데 법원 판결이 반임을 이 발견 시에 적극적으로 분리를 좀 시켜서 음. 그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데 예.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으면 좋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부모가 이제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함께 음. 놔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런 판결들이 물론 이제 잘 판단하신 거겠지만 또 심리학적이나 이런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 또 다른 방임에 내몰릴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부모가 감당이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지역사회나 법률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동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에서 아기는 엄마 아빠하고 안 살고 싶은데 근데 법적으로 법원에서 그래도 부모하고 같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또 같이 있으면은 그 아기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또. 그렇지 네, 않습니까, 회장님? 그렇죠. 예. 예, 자, 그런 그리고 것들이 참 문제가 됩니다. 네네. 네.
좀 다음 또 질문을 좀 가볼게요, 회장님. 그 이렇게 요새 보면 이제 부부 관계가 이렇게 단절이 되고 이혼 등의 이유로 한부모 가족이 또 증가하고 있잖아요, 요새. 이런 네. 경우에 그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은 뭐가 있는지 이것도 좀 짚어주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부모 가족이 점점 증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많아지고 있죠. 그, 예.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학대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비추어 봤을 때, 사실 한부모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실 결혼이라는 것을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럼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압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음, 정신적인 우울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 음,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삶을 짓누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자신의 정신 건강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 이혼 후 아이를 단독으로 키우는 그런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자신의 정신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사람이 예민해지고 우울해지면 이게 자녀들한테 학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똑같아져요, 그러면. 그 부모의 네, 우울증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같이 우울해진다고요. 예, 예, 정확한 지적이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참, 이 명절이라 하면 좀 이렇게 가족 간의 화합이라든지 단합을 이루는 그런 또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은 또 그 명절 후에 가족 간의 갈등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 주로 네.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명절 후에 갈등들. 주로 사례가요. 정말 재밌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 예. 그 실제로요. 추석이나 설 명절 이후에 상담이 폭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 통계에 의하면요. 상담소의 불화 상담 전화 건수가 추석 후 약 50% 정도 급증을 하거나 음, 또 명절이 있는 달은 그 전달보다 약 11.5%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예. 그만큼 명절 후유증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명절 때 시댁과의 갈등, 또 부부 간의 갈등이 격화돼 가지고 이것이 나아가서는 이혼에 이르는 예. 경우도 꽤 많이 발생이 됩니다. 아니 근데 저 회장님, 그 시댁 간의 갈등이 이게 진짜 이게 저 심각한 건가 봐요. 심각한 건가 봐요. 이게 네. 다들 이렇게 뭐 이렇게 문제 얘기하다 보면 꼭 이렇게 시댁 얘기가 나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뭐 이렇게 시댁과의 뭐가 이렇게 갈등이 그렇게 뭐가 이렇게 많은 겁니까? 예? 최근에 제가 이제 상담을 현장에서 보면요. 예, 예. 이 이제 싸움이요. 1대1 싸움이 아니라 친정이 개입되고 시댁이 개입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아주 되게 정확한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뭐 이렇게 뭐 명절날이나 뭐 이렇게 특별한 날에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렇게 원고를 보잖아요, 회장님. 보면은 다 항상 시댁 얘기야 보면은. 근데 뭐 시댁이 뭐가 그렇게 뭐 문제가 많은 곳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친정하고 시댁 간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 이혼이라는 게 제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혼이라는 게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결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겠지만은 이게 최종적으로는 가족과 가족 간의 싸움으로 이게 최종 판단이 나는 경우잖아요. 이게 이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회장님? 네. 예, 좀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부분을 좀 네. 고쳐야 되는지. 지금 우리 한국의 경우는요. 예. 어, 이 유교 문화가 많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사실 좋은 전통들은 우리가 유지하고 보존시켜야 되고 예. 지나치게 병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예. 예. 부모가 자식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을 합니다. 그렇네. 그래서 예.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는 장인, 장모님이 예. 지나치게 부부 문제를 개입을 해요. 그리고 아, 이분들도요, 독립적으로 성장을 하고 20대가 넘으면 예. 자기의 삶을 자기들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싸우고 나서 저 사람이 저랬다, 이랬다, 또 뭐 시댁에 가서 바로 고자질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막 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
최근의 경향이요. 부부싸움을 하면 시어머니 또는 뭐 장인 장모님이 집에 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서로 막 갈등 상황이 유발이 되는 거죠. 더 확대가 되고 이게 잘못하면 형제 간의 문제까지 또 번지게 돼요. 참 이게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예,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 부부 간의 문제는 예, 1차적으로 부부가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부부끼리 해결할 방안을 찾고 그다음에 정 안 되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예, 주로 이제 갈등 상황이 많이 노출되는 경우가 명절에 가서 뭐 고부 간의 갈등이 일어나든지 형제 간의 갈등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니까 이러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절 때 이런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의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듣고 나면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유 나 결혼 안 해. 아유 그 복잡해 이거 그 결혼을 왜 해? 이렇게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또 회장님. 예? 아니 네, 그래서 부부 싸움이 일어났는데 왜 그것을 양쪽 부모님들한테 가서 아유 뭐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아우 나 그 조소방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러면은 부모들이 야 그래도 결혼 같이 참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같이 살아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빨리 들어가.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예, 요즘에는 아니 조소방이 그랬어? 집에 가지 마. 여기서 계속 있어. 그리고 좀 한 번 더 그러면은 그냥 이혼해.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요즘 집안 분위기가? 너무 리얼하게 잘 예. 설명을 그리고 해주셨어요. 어떤 예, 저도 이제 나이가 어린 나이는 아니잖아요, 회장님. 그렇죠. 제 예, 주변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딸이 있는 친구들 아빠들 얘기 들어보면 남자친구를 많이 만나라고 한대요. 남자친구를 많이 만나고 대신에 결혼할 때 돼서 결혼 상대자가 결혼을 만약에 했는데 상대자가 있어서 결혼을 했는데 뭔가 불행이 느껴지면 바로 이혼하라고. 왜냐하면 이혼하고 같이 불행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예. 그럼 뭐 이렇게 딸의 입장에서들 많이 생각들을 당연히 하죠. 당연히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좀 많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이게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회장님. 네. 시대적인 흐름이 있긴 한데요. 예. 정말 중요한 거는 부부 간의 어떤 관계는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개입시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더 악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 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된다. 아니 그게 제일 원칙입니다, 무조건. 예, 그러면은 예, 명장님, 아니 회장님, 네네네. 저기 명절에 특히 이렇게 부부들이 많이 싸우고 이러는데 어떤 명절 때 부부들이 안 싸울 수 있는 묘안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명절에 대부분이 부부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는요. 예, 그 아내분들이 이제 시댁에 가면 일을 좀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해야죠. 그러면서 예, 많이 예, 해요. 일을 하면서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요. 예, 일을 하면서 이제 여러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시댁과 뭐 또는 형제자매들과 뭐 여러 가지 대화를 할 때 갈등 양상이 특히 두드러질 수가 있거든요. 갈등 양상이. 그러면서 마음이 상하고 특히 일을 많이 하고 온 아내에게 남편들이 너 당연해 이러는 거 그거 조금 했다고 그렇게 난리야? 아유, 그렇게 이러면서 얘기하면 안 되지. 예 그러면서 주로 대화가 일어나고 시댁흉이라든지 처갓집 흉을 꼭 보는 데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아, 그래서 말 가트맨 조심해야겠네. 박사가 누구 시, 어떤 봤어요? 가트맨 박사라는 예, 예,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시댁 문제, 처갓집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비율을 1000대 1로 해라. 1000번을 좋은 거 얘기하고 한 번만 나쁜 거 얘기해라. 참.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는. 네. 그 아유, 시댁, 처갓집 얘기는 절대 하지 마라 이거예요. 특히 부부간에. 예, 그것이 이제 싸움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예, 계속 말씀하시죠, 회장님. 이 남편이요, 예, 아내가 여하튼 지치고 피곤하고 이렇게 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바로 아유 그래 우리 집 가서 너무 고생했지. 아유 엄마가 너무 그렇게 말씀해서 어머님이 너무 그렇게 말해서 당신이 너무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
내가 더 미안하더라야 자기야. 자기가 좀 이해해줘. 아유 우리 집이 원래 그런 거야. 아유, 당신이 조금 뭐 저기 이해해줘. 회장님.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 결혼 안 할래요. 아유, 결혼 안 해. 결혼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무슨 뭐 친정댁을 가고 뭘 시댁을 가요. 우리 엄마 아빠 집에 가면 되지 그냥. 명절 때 가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어머니 아버님이 차려준 차례상 먹고 그냥 내 방에서 그냥 푹 자고 게임하고 그러면서 그냥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으면 또 만나러 가고 그게 편한 사회가 돼버린 것 같아요 지금은. 예? 이건 복잡해서 이게 이거 또 살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니까요. 이 가정 문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예.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이것이 결국은 심각한 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해치는 경우가 되고 또 우리의 가족 문제가 그만큼 행복한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거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결혼하려는 친구들을 좀 정부에서도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런 스트레스를 좀 덜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저는 이렇게 이배영 회장님하고 이야기하면 시간이 그냥 훅훅 지나가가지고 벌써 이거 지금 방송 사고 났어요, 회장님. 2분이 오바됐어요. 진짜요? 예, 큰일 났네. 예. 아무튼 회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듣고 다음에 또 어차피 우리 이 회장님 뵈니까요. 그때 우리 또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회장님.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명절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배영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겸 가족상담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